오늘은 제주도 2박 3일 여행 루틴 일정을 샅샅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아름다운 바다, 여행을 계획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제주도의 이국적인 느낌의 여행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루트로 다녀왔기 때문에 만약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행 루틴을 만드셔도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 꼭 좋아요와 같이 갈 친구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는 제주항공을 탑승하였는데요. 항공권 예약은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마이리얼트립 이 세 가지 사이트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중 가장 저렴했던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예약하였고 할인 코드는 게시글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 적용하시고 비교하셔서 저렴한 비행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동 수단으로는 렌터카를 이용하였는데요. 출국장에서 게이트 5번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렌터카 셔틀버스 탑승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셔틀버스 탑승장에는 제주도의 파리바게뜨 지점에서만 파는 마음샌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주도에서만 파는 파리바게뜨 마음샌드를 한 박스를 구매하여 여행을 다니며 간식용으로 먹었습니다. 여행 다니며 출출할 때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4박스를 구매하였는데요. 구매하실 예정이라면은 통신사 할인이 10% 적용되고 해피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하니까 통신사 최대 할인을 꼭 적용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 같은 경우는 친구 추천을 받아 렌트카인 소나타를 이용하였는데요. 2박 3일 동안 대여비가 15만원, 주유비는 5만원, 총 20만원이 들었고요. 경차가 더 저렴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 편한 주행, 수납 공간도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꽤나 만족했습니다. 가장 먼저 협재 해안으로 이동해서 안녕협재에서 아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돌문어장과 전복장 비빔밥 그리고 돈베고기 세트 45,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였는데요. 문어는 탱탱하고 전복은 고소하고 쫄깃해서 전체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세트치고는 양이 살짝 적은 편이라서요. 남자 기준으로 많은 양의 식사는 아니고 좀 적다고 느껴졌기에 식사량이 기본적으로 좀 많으시다면 좀 부족하다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바로 앞에 제주 돌담길 포토존이 있는데요. 식사 후에 잠깐 산책하고 사진 찍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월정포구와 판포포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곳을 모두 둘러본 뒤 저희는 판포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시설 같은 경우 월정포구는 샤워실과 대여시설이 거의 없고 판포포구에는 장비 대여와 샤워시설이 완비된 매장이 있어 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는 월정포구 근처에 배가 정박해 있어 초보자 눈으로서는 다소 좀 더 위험해 보였고요. 판포포구는 안전 요원도 있고 이용객들도 많아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월정포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판포포구는 분위기가 좀 밝고 진입도 편했기 때문에 훨씬 더 스노클링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 판단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유료 주차는 판포포구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하루 10,000원에 가능하다고 써져 있었지만 평일날 방문한다면 충분히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수기가 아니시라면은 이렇게 무료 주차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노클링을 하신다면은 만조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요. 방문 단시 간조에 가까워 물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다음날 만조 시간에 판포포구에 방문하여 스노클링을 이용하였습니다. 게시글 하단에 만조, 간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어두었으니까요. 맞춰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포포구에서 나와 해안을 따라 달리면 저에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인 신창 풍찬 해안도로가 나옵니다. 풍차와 코발트빛 바다 그리고 화강암 바위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이국적인데요. 사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해안도로 중간에 골든망고 신창 풍차 해안 지점이 있는데요. 카페 옆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여기 주차하시고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을 따라가시면 화강암 돌다리 포인트도 나오고요. 가족, 커플 누구든지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또 이제 멀리서 말 타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이번 여행 중 말 타시는 분들 중 가장 이제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여러 곳을
돌았지만 다른 곳보다도 여기서 말탑승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 감성을 말 타는 제주 감성을 담으신다면은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창풍차 해안도로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해안을 따라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수월봉 지질 트레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날씨가 좋다면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아주 멋진 풍경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고 저희는 입구 옆 도로에 잠시 주차하고 산책하듯 둘러보았는데요. 제주 자연 본연의 모습이 느껴지는 곳이라 여유롭게 걷기 좋고요.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가 내려서 걷기 좋은 산책 코스라면 노을 해안도로는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며 바다뷰를 즐기고 중간중간 차 세우고 사진도 찍었는데요. 바람과 파도 소리까지 함께 들리니까 드라이브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중간에 야외 자쿠자가 있는 펜션을 발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 제가 따로 검색하여 찾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게시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은 송악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제주 오신다면은 여기에 꼭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7월, 8월 제가 방문했을 때 여름 한낮에는 정말 덥기 때문에 만약 가을이시라면 괜찮지만 한낮이시라면 좀 낮에 가시는 것은 좀 힘듭니다. 저희는 먼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올라갔는데요. 송악산의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송악산 갈치조림 전문점을 방문하였고 제주도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순살 갈치조림, 가격은 2인 36,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갈치가 아주 부드럽고 뼈가 없어 바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밥과 함께 가시 걱정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식당 정보 같은 경우는 게시글 하단에 넣어두었지만 네이버에 송악산 둘레길 맛집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취향껏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도 날씨가 풀리지 않아 그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이동해 음료를 시켜 주문하였는데요. 이곳 2층에서는 송악산이 한눈에 보이는 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하면서 웨딩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사진은 정말 낭만인데 실제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두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갈치를 먹은 후 스타벅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송악산을 등산하였는데요. 오르다 보니 뒤쪽으로 보이는 상방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덕을 조금만 오르면 울타리를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 산책 코스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체력이 조금 부족해서 끝까지는 못 갔지만 일몰에 물드는 송악산 풍경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일몰을 보고 싶다면 송악산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저희는 숙소로 신화리조트 랜딩관을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마이리얼 트립을 예약했고 할인코드를 적용해서 5성급 호텔을 1박에 13만원에 이용했습니다. 관련 할인코드는 게시글 하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안 컨디션을 살펴보았는데 침대도 크고 깔끔하며 2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었고 화장실에는 자쿠자는 없지만 매우 넓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신화리조트에서 8시경부터 9시 30분경까지 비어타운에서 진행하는 멋진 색소폰 연주와 노래 공연 관람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입장료는 맥주 주문 한 잔당 9,000원, 총 1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공연을 보는 중 색소폰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매력 있으시고 매일 저녁 고정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에 즐기고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기상 후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판포폭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평일 기준 오전 9시경 차량 주차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노클링은 만조 시간에 1시간을 더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심이 3m 정도 되어 물고기도 간간히 보이고 스노클링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옆에 있는 플레이 판포에서 장비들을 대여하였는데요. 스노클링 장비, 오리발, 샤워장, 수건 이렇게 해서 23,000원, 스노클링 장비, 샤워장, 수건 2만원 이렇게 총 43,000원에 빌려 이용하였습니다. 맑은 날에는 햇빛에 비친 바다 색깔과
보니까 뒤에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이쁜 판포포구였는데요. 만약 스노클링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에메랄드 비치의 바다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시간 정도 수영을 즐긴 후 저희는 바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와 핫바 2개를 구매하였는데요. 대략 8,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아침 및 점심 식사를 해결하였습니다. 스노클링을 즐긴 후 성이시돌 목장으로 이동하였는데요. 말들이 뛰놀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고 초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기기 좋았는데요. 이곳에서만 파는 진한 우유 맛의 아이스크림 2개를 10,000원에 구매하여 먹고 왔는데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로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주상절리에 다녀왔는데요.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이고 주차비는 2,000원으로 2인 기준 1인 3,000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생긴 직각기둥들이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났다고 하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위로 올라가 잘 꾸며져 있는 야자수 무리를 보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이 들만한 여행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물고기 상여에 도착하였는데요. 이곳은 프라이빗 풀이 포함되어 있는 오션뷰여서 팝티가 가능한 곳으로서 저희는 건물 2층에 올라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고등어회 4만원, 모둠회 4.5만원을 주문하였는데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시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녁 늦게 칵테일바 라운지가 열리며 조명을 쏘아대는데요. 가족과 함께 오기보다는 커플 연인이 와서 즐겁게 놀고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조트 11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 식사를 위해 근처 보말칼국수 집을 방문하였는데요. 보말칼국수 13,000원, 보말죽 15,000원으로 보말이라고 불리는 바다 고동이 들어가 있는 음식인데 짭조름하고 향이 살짝 독특했습니다. 그 다음 사계 해안도로를 달리며 제주도 해안을 즐겼는데요. 사계 해안도로에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과 비슷한 사구 해변이 있는데 이곳을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계 해안도로 자체도 해안이 이쁘지만 사구 해변에 있는 독특한 문양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기대 없이 방문한 곳이었는데 의외로 정말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해안도로를 가다보면 송악산 둘레길에서 볼 수 있었던 삼방산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삼방산 바로 앞 해변 산책길이 있는데 덥지 않다면 내려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표선해안도로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바다뷰가 보이는 카페에 들렸고 아메리카노 6,000원, 딸기 스무디 7,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완전 여름이라 너무 더운 나머지 야외에서 마시지는 못했는데요. 신선한 가을쯤 이런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표선해안도로 같은 경우 현무암과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곳도 바닷길을 따라 차를 타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올라가기 전 들린 곳은 섭지코지였는데요. 제주도 동쪽에서는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메인 여행을 동쪽으로 가신다면 가보셔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에 섭지코지만 둘렀습니다. 섭지코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초원을 온 느낌이 아주 강했는데요.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을 때 광활한 바다와 초원을 바라보았을 때 해외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꼈고 바로 앞에 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과도 교감을 시도해봐도 좋았습니다. 섭지코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데는 짧게 2시간, 크게는 3시간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공항에 와서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제주 돼지를 먹으러 서문시장에 위치한 정육식당에 들렸는데요. 여기서는 정육식점에서 고기를 사들고 가서 식당에 반찬비를 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됩니다. 고기는 대략 23,000원에 한 근을 구매하였고요. 상차림비 10,000원, 음료수 2,000원, 된장찌개 9,000원, 그리고 공깃밥 2개 2,000원, 총 46,000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좋은 돼지집 같은 경우 대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니까요. 가격을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와 조금 있는 가격대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대로 본인이 직접 구워 먹는 방법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주말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외국에 온 것 마냥 하나도 못 알아들어 죄송했는데요. 편하게 구워주는 고기를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제주 로컬 분위기의 식당에서 먹는 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 중 가고 싶으신 곳이 있었다면 친구분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